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되게 자주 하는데 교회에서 강의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의사 면허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제가 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특별한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가닥이고요. 요 겉에 있는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세포로 들어갈 때 입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되네요.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게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세균이라고 합니다. 네, 세균.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걸 바이러스를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세균이 1 마이크로미터 크기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는 0.1 마이크로미터. 네.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이죠?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마이크로미터인데요. 네. 마이너스 몇 승이죠? 6승인가요? 네.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예요. 그래서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10분의 1 정도 크기보다도 작죠.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세균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세균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죠, 바이러스가? 사람이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날아가면 같이 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숨을 쉬면서 공기가 나가면 그 머물러 있는 그 공기 안에 잠깐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진 게 딱 있으면 거기에 잠깐 이렇게 있겠죠? 근데 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견디지 못해서 이 외벽이 이제 파괴가 되고 없어져요. 근데 이걸 보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포에 들어가서 그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나온 그 뭐 명칭으로는 뭐 코비드 19라고도 하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그 바이러스를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이런 것들. 요 3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세포 밖에 있다가 이제 세포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네. 크기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몸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건데요. 네. 이렇게 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요 단백질을 노란 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요 에이스2 수용제에 결합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럼 문이 열려요. 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런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단백질이 뭐 RNA가 스스로 복제가 돼가지고 다시 요 안에 또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재료를 어디서 쓰죠? 몸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재료를 가지고 RNA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인류가 멸망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겠죠?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이 안에서 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얘를 공격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뭐 실제로는 지금 미국에서 뭐 백신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항체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체가 생겼는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그 항체가 3개월 다시 뒤에 해봤더니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위력이 없어진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 맞으면 몇 개월 효과 있다 그러죠? 한 3개월 효과 있죠. 그래서 뭐 할머니들은 2번 맞으시고 그러잖아요. 3개월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 내년에 또 맞아야 되고 또 새로운 그 바이러스 종류에 맞춰서 또 맞아야 되고 그런 얘기인데 요 그 바이러스 종류가 DNA 바이러스랑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더 변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도 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그 최근에 연구한 저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의 에이스 요거에 묻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이게 뭐 사이언스인가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랑 사이언스, 뭐 란셋 요 세 가지가 엄청난 저널인데 뭐 요거 하나 쓰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 한 편 쓰면 이제 승진을 할 때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쓰면 평생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저널이에요. 다음 페이지예요. 네, 다음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네. 이거는 코로나 초기에 나왔던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치사율이 나와요. 치사율이 뭐냐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몇 퍼센트가 죽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얘는 신종 코로나라고 해요. 요즘 이제 코로나 19라고 하죠. 한 5% 잡고 있죠. 네. 근데 사스는 10%. 걸리면 10명당 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메르스 10명당 3명이 죽어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뭐 사스 삼성의료원에서 누가 퍼뜨려가지고 계속 침튀기고 돌아다니고 그 뚱뚱한 사람이 돌아다녔다고 그 사람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10명당 1명을 죽였으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얘는 10명당 1명이 죽는 게 아니라 20명당 1명이 죽죠. 또 심지어 20대와 10대의 사망률은 1% 미만이죠. 여러분은 걸리면 절대 안 죽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엄마나 할아버지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네, 죽을 수도 있죠. 감염력을 보시면 한 사람이 몇 명이 감염시킨다는 얘기인데 이제 3명, 뭐 3명 정도 보고 있어요. 한 사람당 3명 정도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면 조심하지 않고 마스크를 안 끼게 되면은 완전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뉴스 속보에 나왔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마, 우리 보고 있는 아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매우 거기는 다른가? 네. 누가 아프리카에 있죠? 네네. 네, 둘 다 있죠. 거기는 애들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세요. 네, 다음 주세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침, 발열,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목이 아프고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이게 최근에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잠복기는 뭐 14일까지 나타나고 21일이 지난 것도 있지만 가장 통계학적으로는 4일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4일 안에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는데 감기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4일 안에 별일 없으면 사실은 뭐 별거 없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고3에 알죠? 신주영. 네. 그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동도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왜 못 나오죠? 그냥 2주간 격리하라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 격리인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격리 중이라고요. 그 14일이 그런 거고요. 다음 주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끼고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꼈는데 둘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0% 감염. 그리고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이 코로나 감염됐는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70% 정도.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안 걸린 사람이 안 꼈다. 그러면 5% 정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착용을 하면 1.5% 정도로 감염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네.
근데 사실 이 마스크는 제가 볼 때는 KF94 정도는 돼야 말을 꺼낼 수 있는 것 같고, 덴탈 마스크는 제가 볼 때 한 이거에서 한 60% 정도를 빼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면 중국, 영국, 미국,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생산은 내년 초에 생산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정도에도 맞을 수가 있겠다. 맞아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이상에서 항체 형성이 관심이 되는데 회복과 함께 2, 3개월 후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맞아도 다시 또 걸리는 거예요. 잠깐 3개월 안심하지만 집단 면역, 스웨덴에서 실시하다 실패한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수년이 걸린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종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얘기인데, 이제 마스크 없던 시절 얘기예요. 마스크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울 때 처음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걸린 사람만 마스크 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껴야죠. 아무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손 씻는 방법은 6단계 있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6단계 있습니다. 6단계로 잘 못하죠. 근데 한 30초 씻으면 이렇게 다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깍지 끼고 손톱 등 뒤로 뒤집어서 하고 손가락 사이로 하고 두 손 모아서 하고 엄지손가락 비비고 손톱 밑까지 비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6번 정도 단계로 한다. 다음 주세요. 이거는 신종 코로나가 소독이 이루어졌던 24시간 후에 시설 이용 가능하다. 아까 제가 이제 손잡이나 문고리를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만지면 그걸 다시 만지면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걸린 그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소독약을 뿌리면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 사실 그 자리에 그게 다 마른 다음에는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24시간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4시간으로 돌아가니까 24시간에 맞춰놓은 거지 12시간 뒤에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또 어떤 거가 있냐면 그 바이러스가 금속에선 3일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하루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스크는 어떤 걸 쓸까? 비싼 걸 쓰면 좋습니다. 좋은 걸 쓰면 좋습니다. 근데 예의상 쓰기 위해서는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왜냐면 내가 안 걸리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안 걸리면 다른 사람도 안 걸리잖아요. 내가 안 걸렸다 확신이 들면 덴탈 마스크를 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몸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KF94 마스크를 쓰십시오. N95 마스크는 숨쉬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비말의 크기는 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 13.5, 말을 할 때 16 마이크로미터까지 되는데, 마스크가 대체로 비말을 차단한다. 그게 뭐냐면 틈이 있어도 비말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스크 앞에 묻어 있어서 거기를 침투할 정도로 침이 계속 튀면 KF94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안 가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덴탈 마스크만 껴도 그 앞에 있는 침이 내 몸속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0.1보다 좀 작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스크로는 차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선별 진료를 한번 해봤는데 그 N95 마스크를 끼고 그 위에 우주복처럼 입고요. 앞에 고글도 끼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사실은 그게 예전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던 그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입었던 그 우주복보다는 단계가 낮은 D 단계예요. 레벨 A, B, C, D가 있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입는 게 레벨 D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들로도 차단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는 이런데, 비말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비말 핵은 1에서 4 정도 있는데, KF94는 비말 핵보다 작은 거를 94% 차단하고 80은 80%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 마스크의 성능에 대한 얘기였고, 덴탈 마스크는 40% 미만 차단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비말 감염이다, 에어로졸 감염이다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에어로졸 감염이다라고 얘기를 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목사님이 이거 싱어들이 쓰던 마스크잖아요. 그 마이크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미 찬양하면서 여기 이미 다 튀겼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한 명이라도 걸렸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걸릴 것이다라는 게 에어로졸 공기 전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고 감염자, 즉 확진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결국 에어로졸 전파가 맞다면 그냥 말만 하면 마스크를 둘이 같이 끼고 있어도 그냥 숨만 쉬어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같아요. 예, 그냥 한 15분, 5분 대화해도 걸리거든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7월 10일 날 우리 그 이름이 그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독교인들의 이음을 받았던. 왜냐하면 왜 우리만 가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정규 예배 활동 금지, 노래 말하는 행위 금지, 뭐 음식 금지 이런 걸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크를 벗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 침이 튀어서 그 침 때문에 옮긴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공가공부를 하면 안 되고 청년 일부는 소모임이니까 모이면 안 되고 그런 우리의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해석을 직접 파고들어서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강의하니까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정규 예배 활동 금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그런 어떤 모임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 노래는 해도 돼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하면 되죠. 네. 기도도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써 있는데 통성 기도하면서 침 튀기지 말라는 얘기죠. 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간격 2m. 대예배 드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2m 안 되더라고요. 1m도 안 돼요. 네. 근데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스페이스가 그 일렬로 돼 있는데 2명만 예배 드리게 할 수 없잖아요. 앞에 2명이면 뒤에 또 1명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어드니까 뭐 3명, 2명 하신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동도교에 확진자가 없다는 그런 확신으로 믿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근데 또 하지 말라고 했다가 괜찮대.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요 방역 수치 해제. 결국 아까 그 찬양팀에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강의 때문에 신경 쓰느라 말을 안 했는데 마스크 벗고 찬양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칙이 해제됐으니까. 그리고 운이잖아요. 여기 아무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동도교회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14번 드렸고요. 어른 예배는 그리고 현재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떡을 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교회가 떡을 떼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떡을 못 떼게 하니까 소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떡을 뗀다. 떡을 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저기 침이 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소모임 금지도 마찬가지로 소모임 해도 돼요. 밥 안 먹고 굶으면서 하면 된다고. 그리고 각자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다시 모이라 그러면 소모임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여름 수련회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하게 되면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것만 안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면 다시 모여.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뭐 4시간짜리를 한 3번 나눠서 여러 번 하지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외 예배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먹을 때 좀 떨어져서 앉고 실외에 있게 되면 마스크 차단 효과가 없어도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없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조심할 거는 마스크 벗고 얘기하지 말고 마스크 벗고 같이 밥 먹지 말고 내가 안 걸렸다는 확신을 해도 나는 걸렸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